11월 28일 지필자, 지필기준과 사실상 완성된 교과서가 함께 공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합니다. 유신 정권 당시에도 지필기준과 지필진을 사전에 공개했고 여러 학자들의 공개적 반대 가운데 만들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특별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1948년 건국절 문제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이는 곧 일제 36년 치하 동안의 독립운동사를 훼손하는 중대 행위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사를 훼손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파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대놓고 미화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당시에도 그렇듯 은밀하고 세밀하게 식민지 시대를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친일파를 변호하는 내용들을 담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극단적인 미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미화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올 초에 발행된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를 보면 이승만은 독재 정권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면서도 박정희 정권은 장기 집권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데타와 유신을 변명하는 형태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이것을 경제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번에 나올 국정교과서가 어떤 형태가 될지를 명백하게 암시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이슈는 또 하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폄하입니다. 제주 4.3 사건 그리고 5.18 광주민주항쟁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 자체가 축소 서술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큽니다. 4.19 혁명, 6.3 시위, 부마항쟁, 그리고 5.18 광주민주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역시도 크게 우려가 됩니다.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자발적 매춘부식으로 일본 구국파의 왜곡적 논리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국정교과서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정부가 단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강요하려는 태도, 그 자체가 가장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최순실 측에서 개입되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국정교과서,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받아들여서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의 의지로 대한역사 교육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